우주에는 지구 외에 무려 720개의 다른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성들이 있죠. 정말 놀라워요. 나사의 테스 위성이 지난 몇 년간 찾아낸 경이로운 발견들이에요. 테스는 2018년 발사되어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밝기 변화로 행성을 찾아요. 케플러보다 400배 넓은 우주를 탐사하며 이 행성들을 찾아냈답니다. 2018년 첫 이미지를 공개하며 우주 덕후들을 열광시켰죠. 원래 2년 임무 예정이었지만 놀라운 발견들로 계속 연장되었어요. 2026년 1월 6일 기준 7,821개 후보 중 720개가 진짜 행성으로 확인됐죠. 이 행성들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형 행성도 있답니다. 일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행성들의 질량, 크기, 밀도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는 다음 단계 연구를 위한 중요한 대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행성들 중 어떤 곳은 상상 불가능한 환경일 수도 있죠. 너무 가까이 있는 별 주위를 공전해서 한쪽 면만 뜨거운 곳도 있을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라도 전혀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주변엔 더 많은 행성이 있어요.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정말 오만할지도 모른답니다. 테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 자세히 관측할 주요 목표를 찾아내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행성들 중 하나에서 외계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를 경이롭고 때로는 두렵게 만드는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특히 소행성 류근은 정말 놀라운 발견을 선물했죠. 류근은 약 900m 크기의 어둡고 희귀한 12형 소행성이에요. 900m면 서울 남산만 한 크기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지구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소행성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해요. 하지만 일본 하야부사 2 탐사선이 류구에 착륙했어요. 2018년 6월에 도착해 여러 측정과 샘플 채취를 했죠. 2019년 11월에 지구로 돌아와 2020년 샘플을 전달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샘플에서 유기화합물이 발견된 거예요. 우라실, 비타민 B3 같은 생명의 기본 물질들이 말이죠. 우라실은 RNA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주 어딘가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구 생명이 외계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저 우주 암석이 지구에 생명을 선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거대한 암석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나 무서운 이 우주의 양면성.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과연 지구 생명의 시작은 우주에서 온 선물이었을까요? 우주 탐사선이 12년간 우주를 여행하는 걸 상상해보셨나요? 나사의 루시 탐사선이 바로 그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총 8개의 소행성을 방문하는 엄청난 여정이죠. 그중 6개는 목성 트로이군 소행성이라고 불려요. 얘네들은 목성 궤도를 공유하며 앞뒤로 움직이는 우주의 동반자랍니다. 루시는 모든 만남을 스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 형태로 진행해요. 이 임무는 무려 9억 8천만 달러짜리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2017년 나사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죠. 마침내 2021년 10월 루시는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2023년 딩키넷이 2025년 도널드 존슨을 이미 스쳐 지나갔어요. 루시는 2027년 8월 첫 메인 목표인 에우리바테스를 만나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왜 루시일까요? 이름은 인류 조상 루시 화석에서 따왔다고 해요. 트로이군 소행성들이 행성 형성의 화석이기 때문이래요.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을 만들었던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루시 탐사선은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주가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루시 탐사선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디스크가 실려있어요. 우리 태양계 기원을 밝힐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주는 정말 알면 알수록 경이롭고 동시에 두렵지 않나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이 지구에 도착했어요. 상상조차 힘든 에너지가 시공간을 흔들었던 거죠. 2015년 9월 14일 인류는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관측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의심했던 미세한 파동이었죠. 이 파동은 블랙홀 2개가 충돌하며 생긴 흔적이에요. 각각 태양의 36배, 29배 질량의 거대 블랙홀이었죠. 합쳐져 62배 질량의 새 블랙홀이 탄생했어요. 이 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방출했죠. 그 파동은 무려 13억 년을 날아 지구에 도달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LIGO 관측소 1120km 스팬이 양성자 1000분의 1만큼 변했어요. 가장 가까운 별 거리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 변한 것과 같죠. 우주는 끊임없이 격렬하게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공간은 계속 출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 충돌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블랙홀들이 합쳐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 파동이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인류는 이제 우주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는 정말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우주에 살고 있답니다. 우주 탄생 순간의 빛,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빛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 상상되세요? 2009년 ESA가 특별한 망원경 플랑크를 쏘아 올렸어요. 이름은 양자 이론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에서 따왔죠. 목표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차이를 지도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전 나사 WMAP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말이죠. 지구 태양 L2 지점에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2013년 3월 드디어 첫 전천 CMB 지도가 공개됐죠. 이 지도가 보여준 건 우주의 아기 사진이었어요. 정말 소름 돋죠? 우주 탄생 직후 너무 뜨거워 빛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 미세한 온도 차이가 지금의 은하와 별들을 만들었다니. 우리의 존재 이유, 우주의 기원이 저 지도 안에 담겨있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래됐는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도 과거의 흔적일 뿐이라는 사실. 플랑크는 우주론의 근본 질문들에 답을 제시했어요. 우주의 구성, 진화, 구조의 기원까지 밝혀냈죠. 이 모든 게 한 망원경이 수집한 빛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류는 정말 작지만 우주의 시작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 우주가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우린 이 광활한 우주 속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우주의 한국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상상이 안 되시죠? 대한민국은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며 독특한 도시 생활을 해요. 서울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세계 6위의 글로벌 도시예요. 경제 규모는 세계 4위, 세계에서 7번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라니. 고학력, 숙련된 인력 덕분에 가계소득은 세계 8위, 아시아 1위죠. 특히 한국의 1인 가구 소득은 G7 국가들보다 높다니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개인 안전, 고용 안정성, 의료 서비스 품질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건강 기대 수명은 세계 3위, 의료 시스템 효율성은 세계 4위. GDP 대비 RD 투자율은 세계 1위, OECD 과학공학 졸업생 1위라니. 이게 바로 혁신 강국의 비결이죠. 상상이 안 되시죠? 삼성, 포스코, LG, 현대기아 본고장이 바로 한국이에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뽑혔어요. 기업 RD 집중도와 GDP 대비 특허 출원 1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앞서간다고요. 201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스마트폰 소유율도 최고, ICT 개발 지수, 전자정보, 4G LTE 커버리지 모두 1위. 우리는 이미 우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어떤 다음 혁신을 만들어낼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우주엔 상상 불가능한 거대한 거울, 중력 렌즈가 존재해요. 은하단처럼 엄청난 질량이 빛을 휘게 만드는 현상이죠. 정말 소름 돋는 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예요. 빛이 물결처럼 휘어진다는 거죠. 놀랍게도 뉴턴 역학도 빛이 휜다고 예상했지만 아인슈타인 예측의 절반만 설명했죠. 이 개념은 1924년 후볼선, 1936년 링크에 의해 처음 논의됐어요. 하지만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는 이미 1912년에 비공개로 계산했고 1936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진짜 무서운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1937년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단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1979년 쌍둥이 K사 관측으로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우리가 보는 빛이 사실은 휘어져 온 것이고 심지어 여러 개의 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우주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질량이 우주 곳곳에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빛조차 휘게 하는 압도적인 힘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 거죠.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과연 진실일까요? 상상해봐요. 블랙홀 근처에선 시간이 정말 다르게 흘러요. 고작 1시간이 지구에선 무려 7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 팽창이라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무거운 볼링공이 트램폴린을 누르듯이요. 그 휘어진 시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런 현상을 잘 묘사했었죠. 주인공에게는 몇 시간이었지만 지구에선 수십 년이 흘렀죠.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우주가 이렇게 이상하다니. 블랙홀의 중력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심지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지구 같은 평범한 행성 근처에선 이런 일은 없지만 우주엔 상상 이상의 위험한 곳이 많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 태양계에 블랙홀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블랙홀에 너무 가까워지면 몸이 국수처럼 늘어난대요. 이걸 스파게티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무섭죠.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주의 경이로움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가 사실 거대한 방패막 안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바로 헬리오스피어라고 불리는 태양의 외부 대기층이에요. 태양이 우주에 만든 거대한 꼴이 달린 거품 같은 모양이죠. 태양풍 플라즈마가 끊임없이 이 거품을 팽창시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헬리오스피어가 태양계를 우주 방사선에서 지켜줘요. 아니었다면 우린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됐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엄청난 보호막은 무려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뻗어 있어요. 태양풍은 수십억 킬로미터를 흐르다가 종단 충격을 맞아요. 여기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어요. 선간 매질의 압력 때문이죠. 헬리오시스는 이 종단 충격과 최외곽 경계 사이의 거대한 영역이에요. 헬리오스피어의 바깥쪽 끝은 헬리오포즈라고 불립니다. 이 전체 모양이 마치 혜성처럼 생겼다는 게 소름 돋지 않나요? 한쪽은 거의 구형으로 베개이유 정도, 다른 쪽은 꼬리 모양이에요. 이 거대한 방패 덕분에 우리 태양계는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마선처럼 전하가 없는 입자들은 막지 못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우리 태양계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이렇게 거대한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죠. 우리는 우주의 신비 앞에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헬리오스피어를 알게 된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79년 벨라 위성이 2번이 성광을 포착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남극과 아프리카 사이 바다에서요. 대부분 연구자들은 핵폭발로 결론 내렸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핵실험이었다니 믿기지 않죠?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의 도움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에요. 역사학자들은 23킬로톤의 낮은 위력 핵폭발이라고 언급해요. 미국이 나중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태풍이 있었고 활성 위성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죠. 신호를 받은 위성은 심지어 은퇴 상태였다고 해요. 소름 돋는 부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기에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고 썼죠. 이것이 핵폭발이라면 역사상 두 번째로 최근의 대기권 핵실험이에요. 다음은 1980년 중국의 핵실험이었죠. 이스라엘이 했다면 1964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위반한 겁니다. 벨라 위성이 포착한 이전 41번의 성광은 모두 핵실험이었어요. 이건 정말 우주가 던지는 미스터리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주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주가 품은 비밀은 상상을 초월해요.